안녕하세요. 이브닝 투자쇼 고수 정지은입니다. 자, FOMC 회의를 비롯한 주요 정책 이벤트를 앞두고 오늘 양대 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향후 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마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고민 많으시죠?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알짜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월요일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최고의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도TV 손대상 전문가, 정태근 전문가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에 무료 방송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쌤 김도영 전문가와 함께 하는데요.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들 꼼꼼하게 진단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무료 방송에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기 이전에 저희가 또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서울전화 02-786-1022, 1023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종목 고민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문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 번호 열려 있는데요. 이 문자 보내주실 때는요. 앞에 고수라고 적어주셔야지 이 시간에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또 기다리시는 코너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포도TV 로켓 진단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장에는 봄이 오는데 왜 내 종목에는 봄이 오지 않을까 고민 많으시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바로 전화 주시면 최고의 전문가들이 또 상담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또 상담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정태근 전문가님 전화 받아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예. 제가 두산 인프라코아를요. 예. 10,000원에 네. 30%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예. 그거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인데요. 언제 매도요? 이게 지금 어머님, 이게 지금 네. 매수가 10,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같이 차트를 보니까 네. 지금 6,000원이거든요. 네, 그게 근데- 한 예. 2년, 2, 3년 됐는가 봐요. 아. 근데 이게 지금 만약에 뭐 7,000원까지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마이너스 30%에서 매도가 좀 가능하시겠어요? 아우, 너무 지쳤어요. 지쳐가지고. 예, 예. 아니, 제가 이거를 간다면요. 예, 그냥 많이 오래 기다렸으니까 예. 기다리기도 하겠는데. 네, 예. 언제까지 와갖고 이제 만약에 조금 이번에 고점에서 팔고요. 네, 예. 이렇게 또 조정이 오면 또 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타이밍이 저희도 잡는 게 쉽지가 않아서 예.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이 부분이 저희 같은 전문가도 좀 조금 힘든데 그 어머니께서 그런 부분이 좀 가능하실까라는 그 타이밍에 대한 문제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요. 네, 그렇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샀다 팔았다 쉽지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그냥 예. 네. 어머니 그럼 제가 한 가지 딱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두산인프라코아 그 의뢰를 하셨는데 네. 간단하게 어떤 부분을 좀 받으면 될까요? 아니 길게 예. 가져갈 수 있으면 예, 예. 좀 내가 손실을 조금 줄일 수만 있고 길게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갈 수 있겠는데 네, 예. 저번처럼 막 또 이렇게 많이 빠질까 봐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저는 만약에 제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저는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화상으로 오래 제가 말씀 못 드리니까 전화 끊고 화면을 통해서 한번 좀 그 내용을 좀 보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첫 번째 여러분은 일단 두산인프라코어 의뢰를 하셨는데요. 일단은 지금 제가 서두에 전화 연결 상황에서
매도를 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지금은 기술적인 차트적인 부분을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거는 어때 전체적인 업황이라든지 지금 어떤 상황을 보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지금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조선화학, 건설, 철강, 뭐 기계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더 이상 이제는 나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죠.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6,140원에서 만 원까지 올라가기는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본다면 2011년도부터 지금 5년 동안 지금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 시간의 절반 정도만 기다린다라면 아마 다시 본전까지 갈 가능성은 지금은 그래도 높아졌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 최근에 뭐 공작기계 부분도 매각을 하고 그리고 밤늦게까지 상장을 시키게 되면서 결국 유동성에 관한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최근에 건설 섹터도 그렇고 조선 섹터도 마찬가지로 현재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두산중공업하고 두산인프라코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좋지가 않지만은 물론 경기도 좋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 나빠진다가 아니라 더 이상 나빠질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 1년 그리고 2년 동안 시간을 기다려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예전에 3만 원에서 6천 원대, 3천 원대까지 빠질 만큼 계속 빠지지는 이제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먼저 팔 생각부터 하시지 마시고요. 만약에 파시려고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적어도 일단은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7,000원 부분, 7,300원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여기서 조정을 좀 받을 겁니다. 조정을 받고 21선까지든 121선까지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더 이상 나빠질 가능성은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번에 8,000원 적자가 났지만은 공작기계 부분을 매각을 하게 돼서 1.1조가량 유동성 마련이 됐기 때문에 더 적자가 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봐져요. 그래서 정 매도를 하시고 싶다라면은 일단 7,300원이라도 지금 매도하지 말고요. 7,300원 이상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도 힘들다 싶으면은 다시 한번 전문가 의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져 계시고 7,300원 이상 올라올 때까지만도 조금만 참아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두산 인프라코어 들고 계셨던 시청자님 그동안 마음고생 상당히 심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보유하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7,300원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전화를 달라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돌파 이후에 또 저희에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또 전화벨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손대장 전문가님 전화 받아주시죠. 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시죠? 저 솔리드요. 네, 네. 매수 단가 비중은요? 예, 그 6,200원에 50%요. 많이 담으셨네요. 예. 좀 소리가 제일 많아요. 궁금한 게 어떤 거세요? 아이, 저기, 어느 정도 올라가려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죠. 매도할 생각은 없으시고 일단은, 그쵸? 지금요, 매도해야 돼요? 아니요. 이제 의사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예. 근데 본전이라도 돼야 되는데, 네. 본전도 안 되니까 매도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일단은 전화 끊으시고요. 이거는 화면 보시면서 아마 네. 들으시는 게 TV 통해서 들으시는 게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솔리드는 IT 부품주죠. 특히 스마트폰에 대한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번에 뉴펜텍이라고 하죠. 뉴펜텍이 3월 달에 베트남 쪽으로 신형 스마트폰을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국내에서도 역시 올해 상반기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뭐 보급형 스마트폰으로 출시가 될 것 같은데 지금은 하이엔드급 스마트폰을 출시를 했더라도요. 여전히 보급형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솔리드가의 경우는 펜텍 쪽으로 납품을 하는 회사로 인식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펜텍에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많은 수요를 확보를 하냐에 따라서 솔리드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IT 업종을 확인해 보게 되면 1분기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이 계속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부품 업체들의 실적 역시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전체적으로 수급을 볼 때는요, 외국인 수급이 좀 옳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급격하게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6,200원 부근이라고 하면은 한 10%가 좀 넘게 한 13에서 14% 정도 조정을 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해드리자면 버텨라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올 초, 그다음에 2월 설이죠. 설이 끝나고 반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요. 5,200원 부근에서는 좀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즉 5,200원이면요. 지금부터 한 5% 정도 더 빠질 가능성은 있지만 정확하게 좀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1차적으로 6,600원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작년 11월 말쯤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6,600원에서 계속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박스권으로 거의 다 왔다라는 거예요. 박스권 하단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바닥입니다. 5,2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6,600원까지 올라올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6,600원마저 돌파를 했다. 그럴 경우는 이제 7,000원을 돌파를 할 거예요. 7,000원을 돌파를 해서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냐면 7,350원 부근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은 조금 손실이 더 있다라고 하더라도 버텨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 버텨야 될 시점이니까 5,200원 이탈가만 꼭 정해주신다라고 한다면 6,600원, 7,400원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힘들겠지만 좀 더 버텨주시면 수익권으로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솔리드 보유하고 계셨던 시청자님 상당히 비중이 높아서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버텨야 될 시점이다라고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손절가 5,200원에 대해서는 또 강조를 해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는 꽤나 훈훈한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 종목들은 훈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의 좀 상담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좀 빠르게 스피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문자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먼저 9842님 크리스탈 18,700원 비중 30% 말씀하셨거든요. 일단은 전화 상담보다 문자 상담이기 때문에 대응 포인트만 차트를 보면서 조금 짚어드리는 쪽으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탈 같은 경우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최근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가 조정이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조금은 17,000원 돌파가 조금 힘들어진 상황을 화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란색 선, 이 파란색 선이 현재 21선인데 21선을 지지라인으로 안정적으로 우상향이 되다가 상승, 조정 이 흐름이 깨지고 난 이후에 지금 다시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그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어깨 부분이 필요한데 요 종목은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17,000원 돌파가 다시 한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기회를 좀 줄 것 같은데 지금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파란색 선 21선이 살짝 돌아서주고 있는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21선만 지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17,000원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탈 요 종목은 목표가 손절가를 설정해드리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21선 돌아서주는 부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가격을 좀 굳이 제시해보자면은 15,700원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시 한번 17,000원 돌파 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만약에 돌파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의뢰를 한번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자격하세요 17,000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 7880 크리넷사이언스 6,600원 비중 20%. 이번 주는 전체도 비중이 좀 괜찮으시네요. 자, 크리넷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뭐 황사업 관련된 뭐 테마 이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도 차트적인 부분으로 포인트만 좀 짚어보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참 그 6,600원까지 최근 6,230원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조금은 아깝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앞에 종목도 그렇고 뒤에 종목도 그렇고 좀 공통점이 오늘은 221선인데 이 파란색 선을 보시면은 자 2월 15일 그리고 2월 25일 이렇게 지지를 받다가 최근에 이탈이 된 상황인데 지금은 눈에 보이는 대로 하시면 돼요.
파란색 선이 지지력을 보였다가 지금은 저항이 되려고 하는 순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1차적으로는 먼저 지금의 평균적인 가격대 5,300원대였던 지지력을 확인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황사탈마가 오게 되면서 시세가 위쪽으로 다시 올려주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1차적으로 먼저 회복이 필요한 가격대가 5,600원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앞에 건 7,000원 그리고 지금은 5,600원 이렇게 말씀드린데 조금 더 긴 상담을 원하시면은 저희가 공개 방송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적인 내용이라든지 어떤 자세한 기술적 분석을 원하시면은 그 방송 쪽으로 일단 입장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상담을 또 도와주셨습니다. 크리스탈 종목 같은 경우에는 17,000원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크리덴사이언스 5,600원 돌파 여부를 지켜보자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대상 전문가님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바이오를 6,200원에 40% 매수했다고 7985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제역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죠. 기본적으로 제일바이오의 경우에는 조류독감 이슈가 나와야지만 크게 급등락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치도 상당히 조금 애매한 순간이기 때문에 바로 차트를 통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확인해 보게 되면요. 2015년 6월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흐름이 연출이 되게 되냐면 이런 흐름이 연출이 되는 거죠. 즉 받는 상승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었었는데 2월 달에 설이죠. 설이 끝나고 급작스럽게 밀리는 겁니다. 이거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올라오다가 깨지는 이 흐름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깨지고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이 문제가 지금 생길 가능성이 있냐면 5,600원 부분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5,600원을 돌파 여부를 꼭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올라오게 되면 6,080원에서 6,100원까지는 올라올 것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탈가가 상당히 지금 타이트하게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4,650원부터 쭉 저점끼리 연결을 해보게 되면 내일 한 번 더 조정을 받으면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최종 이탈가를 4,950원을 잡고 나는 좀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좀 타이트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5,070원을 이탈가로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퓨처. 이퓨처는 7,840원에 30% 이오사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7,840원이면은 최근에 1월 달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1월 달에 매수를 했는데 시장이 안 올라가다 보니까 좀 깝깝한 모습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자, 이거 바로 그냥 차트를 통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5,200원 부분이에요. 5,200원 부분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좀 지지가 나오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던 곳이 최근에 고점으로 형성됐던 한 6,700원 수준인데 이 수준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뛰어넘는다라고 하더라도 큰 폭의 일단은 급등은 없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7,5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요. 계속 조정을 좀 받아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매수가까지는 사실은 조금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7,500원을 조금 넘었을 때 7,550원 했을 때 차익 실현하는 걸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에 먼저 6,600원에서 700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전에 고점 부근이었던 6,630원으로 잡혀 있는데 6,650원을 뛰어넘게 되면은 7,600원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시장이 끌고 간다라고 해서 큰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좀 단타의 매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는 가격을 제시를 해드리자면요. 5,64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단기적인 상승 추세에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수익보다는요. 어떤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차원으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개의 종목 상담 진행해드렸습니다. 두 종목 모두 이탈가를 상당히 또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으니까요. 좀 집중해서 매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도 실시간 문자가 계속해서 좀 많이 오는 상황인데요. 네.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님 상담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 이름까지 거론해주면서 해주면은 제가 네. 바로 또 해드립니다. 3137님. 그래서 심팩 5,510원 20% 진단 좀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제 이름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우선순위로 다음부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신팩 같은 경우 지금 전화 상담에서 좀 짧게 해드릴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데요. 제가 지금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저희 방송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다시 물어 여쭤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신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 바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딴 거 필요 없고, 자, 종목의 어떤 추세가 하락을 하다가 지금 화면 보시면 이 파란색 선 보이시죠? 21선 장, 21선 장으로 계속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최근처럼 거래량이 실려주면서 21선을 돌파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21선 지지받고 다시 21선이 저항해서 지지 라인으로 바뀌게 되면서 다시 우상향 되는지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 좀 긍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일단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재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횡보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추후에 2차 상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 지금 5,300원대에 끌어올렸던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적어도 요 21선을 이탈하지 않고요.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역전되게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반대로 증가를 하게 되면 주가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상승으로 갔다가 조금 뒤집힌 부분은 있지만은 제가 볼 때 횡보 흐름이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단 여기서 거래량이 뒤집어지는 것만 확인하시면은 분명히 우상향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종목은 굳이 뭐 손절가를 한번 제시를 한다라면은 5,280원, 5,200원과 5,300원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해서 거래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다시 2차 반등 나올 때까지만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팩 종목 상담 진행해 드렸습니다. 지금은 횡보하고 있지만 2차 상승이 예상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죠. 손절가는 5,28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손대상 전문가님 어떤 분 상담 진행해 드릴까요? 제 이름은 언급하진 않았지만 네. 섭섭하신 것 같아요. 머니투데이 애청자라고 해서 네. 그 종목을 좀 보려고 하는데 아이마켓 코리아 21,000원에 50%를 매수했다라고 얘기를 하셔갖고요. 이 종목을 네.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도주를 매수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식에서 얘기하면은 일단은 리스크 관리, 즉 하락 추세에서는 매수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소비재 위주로서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슈보다는 여전히 수출주 위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아이마켓 코리아 큰 이슈가 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요. 21,000원 부근이면은 반등이 나왔을 때 보통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전에 저점으로 형성되었던 곳을 다시 한번 이탈을 했죠. 그 가격이 25,000원 부근이었습니다. 25,000원 부근이었는데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은요. 25,000원 부근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탈을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한 번 더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또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저가를 이탈하게 되면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일 양봉이 형성이 되게 되면 25,000원대까지 1차적인 반등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서는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조정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나는 손실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빠져나오겠다. 50%이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은 25,000원에 빠져나오시는 걸로 하고요. 그래도 나는 조금 버티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22,600원이죠. 22,600원까지 버텨갖고요. 이 흐름 나는 짧게 볼 건지 길게 볼 건지를 확인하셔서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마켓 코리아 상황에 따른 전략들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주식 고수들의 비법이 또 공개되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잠시 후 응답하라 투자 비법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네, 응답하라 투자 기법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요 2달 만에 실전 투자가 무려 60% 수익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주식의 고수를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시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푸드TV 연구원 고재환입니다. 네, 오늘 저만의 기법, 바로 스프링 기법을 가지고 들고 나왔는데요. 앞서 우리 손대상 전문가님께서 소개를 시켜주시지 저는 이 기법을 통해서 수익에 조금은 재미를 봤습니다. 그렇지만 저 혼자만 알고 있기보다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오늘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스프링 기법이 뭐죠? 스프링 기법은 바로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반등 구간을 포착하기 위한 기법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법에 대한 소개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기법이란 반등 구간을 찾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매매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두 가지의 보조지표를 활용합니다. 바로 20일 이동평균선과 피보나치 조정대, 이 두 가지를 활용합니다. 첫 번째로 20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 생명선으로서 심리와 수급이 동시에 교차하는 급소기 때문에 이 보조지표를 활용하고 또 피보나치 조정 때는 조정 시에 되돌림이 가능한 그런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되돌림이 가능한 비율이란 게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대략적으로 8구간 정도로 나눠서 각 구간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8분의 1부터 8분의 1까지 각 구간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점은 바로 겐과 엘리엇이 나름대로 합의를 했던 그런 구간에 대한 것입니다. 이 구간은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1차 구간은 33%에서 38%로 최소의 하락 조정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지 구간은 50%, 마지막 세 번째 지지 구간 같은 경우 62%에서 66%로 최대 하락 조정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보나치 38%의 반등 구간과 21선의 교차 포인트입니다. 2015년 11월 24일 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이 검은색 선이 바로 2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점에서 고점까지 연결한 피보나치를 그려보고 그 고점에서 38%까지 조정을 줬을 때 거기에 대해 맞닿는 지점, 이 지점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쌤이라면 여기서 과연 매수가 가능하셨을까요?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확인을 좀 해보고 네. 그다음에 매매를 하고 싶은데 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고재원 네. 연구원님께서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니까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자, 저라면 여기서 매매 타이밍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매수를 시도했고 그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6,050원에서 매수를 했더니 7,900원까지 약 30% 정도 놀라운 수익인데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피보나치가 38% 말고 아까 전에 50%, 네. 62% 했는데 그거에 대한 예도 있나요? 예, 물론입니다. 다음 장에 있는데 피보나치 50% 반등 구간과 21선 교차 포인트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의 올해 1월 21일 차트네요. 여기서 역시나 저점부터 고점을 그린 피보나치 선에서 50%까지 조정을 줬고 그 21선과 맞닿는 지점, 바로 이 지점이죠. 네네. 여기서 매수가 가능했다. 제 기법상에서는 여기서 매수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니까 어떻게 됐죠? 58,500원에서 매수를 했더니 바로 이렇게 75,400원까지 상승이 가능했다. 약 그렇군요. 25% 정도가 좀 넘는 수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2%인가요? 66%인가요? 네, 마지막 62%도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근 거네요. 뭐 네, 그렇죠. 2월 12일 날 2월 12일 날 프로스테믹스인데. 프로스테믹스입니다. 네. 예, 조금 단기간에 급등한 경우가 있었는데 자, 급등한 종목 같은 경우 조금 내가 봐두었던 종목인데 과연 이거 매수 가능할까 좀 고민 많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사용하시라고 이 기법이 있습니다. 저점부터 고점까지 그린 후 62%까지 조정을 줬습니다. 거기서 21선과 맞닿는 지점, 여기서 바로 매수가 가능했다는 점.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죠? 그랬더니 그 결과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 역시 수익 2달 만에 수익을 60% 이상 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과연 기법이 괜찮은 것 같은데 혹시 이 기법으로 네.
이번 주에 매수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예, 물론 준비해 왔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이제 바로 신일산업. 오늘 제가 좀 준비해본 종목인데 신일산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0%의 반등 구간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점부터 고점까지 연결한 피보나치 선에서 고점 대비 50%까지 조정을 줬고 여기서 21선과 다시 한번 맞닿는 지점 지지를 받고 올라왔죠. 밑에 꼬리 그렇죠. 달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관심주로 우리가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혹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종목 더 알려주시죠. 한 종목 당연히 한 종목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으로 또 현대건설이라는 종목을 또 준비해 왔습니다. 네네. 역시나 피보나치의 저점부터 고점까지 연결한 선에서 50% 조정을 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밑에 꼬리를 달고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을 주었는데 여기서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진 못해서 다만 여기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기 때문에 네. 또한 여기서 바로 오늘 21선과 맞닿은 지점이 됐더라. 그래서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두 개의 반등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하나 팁 정도 있을까요? 스프링 기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38에서 50, 그다음 62%까지 이렇게 조정을 계속 주면서 내려가는데 그 지지 구간에 대한 확실한 그 신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내가 1차 지지 구간이죠. 38%에서 밀린다면 그렇다면 내가 50%까지 한번 기다려 볼 것이다. 50%에서 또 밀린다면 62%에서 기다려 볼 것이다. 만약 그것을 좀 기다리시기가 힘드시다면 미리 손절가를 정해놓고 여기서부터는 이미 추세가 전환되었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고 이제 빠져나오시는 전략, 그런 전략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2달 만에 60%낸 기법 같습니다. 오늘은 좀 이만 보내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종목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포유TV 연구원 고재환이었습니다. 포도TV 전문가들의 불꽃 튀는 수익률 대결, 결전 포식자. 오늘도 성적표부터 확인합니다. 첫 번째 팀, 김도영 전문가, 신준철 연구원 함께하는 적포도팀이죠. 핑크웨어 종목으로 첫 단주 잘 꿰습니다. 12% 넘는 수익을 기록했고요. 6,890원에 매수했었던 보강산업의 활약도 보입니다. 4.5% 수익 챙기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지난주 건포도팀과 맞교환한 종목 KG ETS입니다. 3.8%가량의 수익을 올리면서 수익률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건포도팀의 성적표 확인하겠습니다. 지난주 승부수로 던졌던 종목 대덕 DGS가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8%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전체 수익률을 견인했는데요. 자, 아쉽게도 지난주 적포도팀과 맞교환한 남해화학 종목 움직임이 미미합니다. 0.78%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청포도팀의 성적표입니다. 29일 추천주였던 우리산업홀딩스 시세를 분출하면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11%의 수익을 기록했고요. 자, 그 밖에도 2, 3위 종목들도 견조한 흐름입니다. YTN과 하츠가 각각 3.2%, 2.06%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순위 알아보겠습니다. 적포도팀이 여전히 1위 자리 수성하고 있습니다. 20%가 넘어서는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그 뒤를 청포도팀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11.11% 기록하고 있고요. 또 주력 종목을 적포도팀에게 빼앗긴 것이 뼈아팠던 건포도팀 3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이어서 순위 변동 만나봅니다. 일단 지난주와 동일한 순위 확인되고 있죠. 좀처럼 변하지 않은 1위 자리입니다. 자, 적포도팀의 독주를 막을 청포도팀과 건포도팀의 선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성적표부터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 1, 2위 팀 간의 이 수익률 격차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것 확인이 되는데요. 일단 오늘도 1위짜리 수성에 성공한 적포도팀 잠시 후에 또 전화 연결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 스튜디오에 나오신 두 팀의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손대상 전문가님. 네. 일단은 최근 종목들의 움직임 계속해서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순위 뒤집기도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성적표를 받고 나니까 네. 떨림은 없어지고요. 여전히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꼴찌는 잃을 게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종목을 좀 들고 왔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더 과감한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승부수가 될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IT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특히 뭐 지금 갤럭시 S7, 엣지, 그다음에 3월 말에 G5까지 이 스마트폰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올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가운데 IT 부품주 같은 경우에 1분기에 실적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IT 부품주 서원 인텍을 들고 왔습니다. 사실은 갤럭시 시리즈가 이전만큼 돌풍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죠. 하지만 중저가 스마트폰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는 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갤럭시 S7이 조용한 돌풍은 여전히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틀 만에 4만 대가 팔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을 만큼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 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시장 보게 되면 외국인에 의해서 수급이 움직이죠. 그리고 기관마저 따라 붙는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상당히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서원인텍은요, 큰 박스권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박스권 안에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하고 그 전에 저항이 형성이 됐던 곳이 다시 조정을 받은 거죠. 오늘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오늘 조정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고점 부근에서 멈췄다라는 거를 첫 번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만약에 안 좋다라고 한다면 매도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일 대비해서 46%밖에 동반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매도를 안 한다라는 거죠. 매도를 안 하는 이유는 추가적인 상승과 함께 1분기에 기대감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방수 제품으로서 광고에서도 나오다시피 갤럭시 S7 엣지 같은 경우는 그런 방수 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원인텍의 경우는 이 방수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좀 타이트하게 매매를 해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12,200원 부근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2,200원에서 12,500원 부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1차적으로 뭐 제가 생각하는 건 12,200원대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그 다음에 12,500원마저 돌파를 하게 되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박스권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로는 14,500원대까지 볼 수 있다는 것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위를 탈환해야겠죠. 지난주에 제가 이탈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고 왔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일 바로 떨어지겠네요. 그런데 바로 올라갔죠. 네. 그래서 오늘 저가를 이탈가로 잡으면 그다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11,200원 이탈가 잡고 대응을 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또 공격적인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서원인텍 종목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도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두 자릿수 수익률을 드디어 기록한 우리 청포도팀 종목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네. 시청자 게시판에 팬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는데요. 팬 관리만큼 수익률 관리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생 썼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아무튼 어떤 종목 소개해 주셨나요? 예, 오늘 준비한 종목 슈퍼앤코리아 준비를 네. 했습니다. 그 이전에 지금 보유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 우리산업홀딩스하고 YTN, 하츠 이렇게 세 종목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산업홀딩스하고 하츠 같은 경우는 일단 수익 실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속된 편을 좀 깔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수익 좀 누적 챙길 거 일단 챙기고 가자. 이런 관점에서 일단 우리 산업홀딩스는 오늘 종가가 1,700원이고요. 그리고 하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오늘 종가가 현재 6,430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은 오늘 종가 기준에서 내일 쪽에 수익 실현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YTN은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이게 좀 분출할 것 같은데 자꾸 좀 뜸을 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고 종목 이제 슈핑앤코리아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공교롭게도 손쌤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부품주라 봐야 되겠죠? 뭐 케이스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투명 케이스가 지금 300만 대 정도 팔렸다고 그러는데 저도 뭐 갤럭시 S를 쓰고 있는데 지금 저도 투명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세븐이 출시가 되고 그리고 아이폰 7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납품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매출도 좀 증가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긍정적인 부분은 일단 중국에 대한 생산 비중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일단 원가도 좀 절감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원가도 절감이 되고 판매량도 증가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순이익이 또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아까 전에 두산인프라 종목 상대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슈핑앤코리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 4분기에 원가 절감 효과 발생되면서 예상치보다 잘 나왔고 이제 아이폰 7을 통해서 북미 매출 증가만 좀 발생이 되게 된다라면은 올해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턴어라운드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라고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도 연간 영업이익이 471억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5억에서 한 550억 정도? 그러니까 500억에서 한 550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턴어라운드가 되게 되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본다라면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바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 종목의 일단은 포인트가 뭐냐면 이 종목도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횡보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거래량도 최근에 감소를 했었다가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오늘 해서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흐름이 지속적으로 전개가 되게 된다면 주가는 우상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선을 한번 그어보게 된다라면은 55,000원대를 오늘 관통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하루 정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여기서 추세가 2차 상승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슈핑앤코리아 한번 매수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매수가 오늘 종가가 57,100원인데 매수가는 57,000원 이하로 좀 설정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종가보다는 최소한 더 싸게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현재 다음 저항 구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65,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일단 52,500원 설정을 하고 한번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슈핑앤코리아 종목이었고요. 또 한 번의 시세 분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무료 방송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또 김도영 전문가님과 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쌤입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또 이리저리 수성하고 계신데 추가하다는 말이 이젠 좀 지겨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열심히 그냥 한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또 자신감 있는 말투를 또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1위 굳히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 또 공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기존 종목군들은 고스란히 좀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더더욱더 이제 코덱스 인버스 부분에 대한 불안감 요소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수요일 날 기점으로 해외적인 변수가 마무리되게 되면 고점 부분에서 단기 눌림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 위험 분산 엣지로 계속 보유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보강산업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한 100원 정도 추가적으로 돌파를 못하면서 현저히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KDETS 역시 기간 수급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아세아텍을 신규 편입을 시도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부분에서 소형 농기계 쪽에 높은 시장 점유율을 통해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최근에 이제 시기적으로 성수기 진입 부분을 좀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땅이 봄이 되면서 변화됨으로 인한 우리가 농사 자체를 이제 직접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이겠죠. 또한 구제역과 조류독감에 관련된 좀 더 먼 거리, 원거리 부분에 대한
방제기가 역시 부각되면서 이 부분에 직접 수혜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래서 매수가 오늘 종가 부근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역시 이제 눌림목 매수가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과 함께 장기적인 목표가 일단 3,600원을 저희가 배틀 형식이기 때문에 설정을 좀 하겠고요. 3,600원 돌파할 경우에는 위쪽에 상단 부분에서 좀 더 목표가 상향 조정 의견이 좀 있겠고요. 손절가 3,100원으로 타이트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눌림목 매수에 대해서 상당히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아세아테 종목이었고요. 목표 주가 3,6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찬스를 골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찬스 고르는 것도 상당히 익숙해졌을 것 같은데요. 어떤 찬스 쓰실 건가요? 네, 현재 저희가 워낙 좋은 찬스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이 팀은 아주 선량하기 때문에 선량한 시민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선량한 시민 찬스를 선택을 하시겠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선량한 시민 찬스 어떤 건지 확인을 해보니까요. 지정한 팀은 다음 방송 전까지 사회봉사를 하고 인증샷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김도영 전문가님, 이 찬스 바로 사용하실 건가요? 저희가 지금 워낙 네. 좋은 찬스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요. 아직 날씨가 춥습니다. 네. 네, 사회봉사를 하려면 네. 꽃 피는 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3주 안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3주 안에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향후 인증샷 또 저희가 함께 방송을 통해서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방송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찬스까지 선택을 해봤습니다. 향후 어떤 또 사회 봉사를 하실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빠르게 내일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상 전문가님, 빠르게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죠. 네, 차트 2개만 보고 정리 끝내겠습니다. 자, 네. 처음에 종합주가지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종합주가지수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하락하는 추세 돌파했거든요. 비중 확대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이전에 저항 부근을 계속 못 뚫고 있죠. 비중 축소하십시오. 그래서 코스피는 비중 확대, 코스닥은 조정받을 구간에 있기 때문에 비중 축소 전략으로 일단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시장에 대한 다른 또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코스피는 비중 확대, 코스닥은 비중 축소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태근 전문가님 네. 어떤 전략 세워주실 건가요? 근데 그 이전에요. 네. 아까 전에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언제부터 우리 김도영 전문가였어요? 네? 우리 김도영 전문가시던데. 아, 1일 분에게 제가 또 차별하시면 안 애정을 되잖아요. 담아서 부러우시면 분발하시면 제가 우리라고 붙여드릴게요. 다음 네. 주 뒤집힐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전략 세워주시죠. 예. 일단은 저는 손쌤하고 코스피에 대한 의견이 조금 틀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날짜를 보게 되면 3월 9일부터 옵션 만기일이 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다가오게 되면서 삼성전자 매수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매수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시장에 상승이 있었는데 만기일이 끝난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매도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어쨌든 상승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지금 방금 말씀드려서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시장을 좀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궁금한 것이 만약에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조금 주춤해졌을 때 과연 지금처럼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이 진행될 것인가 그게 상당히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외국인의 선물도 매도로 전환된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까지 약세로 전환됐을 때 시장이 상승으로 간다라면 아마 믿고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일이란지 모레 쪽에 삼성전자가 약세 쪽으로 전환이 됐는데 시장이 같이 밀린다. 그러면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970포인트 지지 여부는 삼성전자에 달렸다.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 시장의 움직임, 삼성전자의 흐름에 달렸다라는 부분 또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최고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전략들 세워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신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